네, 이번에는 데이터가 많을 때 이 데이터를 한 화면에 다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나눠서 보여주는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열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4개씩 나눠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지금 전부 다 갖고 오고 있는데 리스트 페이지에서 4개씩 갖고 오도록 수정을 하면 take 4라고 넣어주면 한 번에 4개씩만 갖고 오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경우는 앞에 4개를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때는 스킵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줄 내용이에요. 다만 이렇게 저희가 매번 값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값들을 변수로 입력받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URL 뒤에 물음표 페이지라는 값으로 해당 값을 읽어오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로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URL을 생성을 하고 그 URL의 서치 값을 URL 서치 파람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 페이지라는 값으로 저희가 값을 구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params get page라는 값으로 구하면 저희가 물음표 뒤에 페이지는 3이라고 했던 3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는 코드 안에서 페이지라고 갖다 써야겠죠. 다만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넘버를 해줘야 하고 값이 비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는 1페이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는 페이지의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된 거고요.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에 대한 값으로 const per 페이지는 4, 한 페이지에 4개씩 보여주도록 설정을 할게요. 이러면 take는 per 페이지죠. 한 번에 4개씩 갖고 오겠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일 땐 건너뛰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일 땐 4개여야 되고 세 번째 페이지일 땐 8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per 페이지 곱하기 페이지 빼기 1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0이기 때문에 해당 값이 0으로 돼서 아무것도 안 건너뛰고요. 두 번째 페이지일 때는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이 돼서 4개를 건너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아예 없을 때는 사과, 배, 감, 딸기가 나오죠? 페이지 1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2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인 멜론, 수박, 석류, 복숭아가 나오고요. 세 번째 페이지도 귤,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선 바나나가 나오죠. 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페이지 값을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링크가 걸려있는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1, 2, 3, 4 같은 페이지 숫자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총 페이지의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총 페이지 개수를 구하려면 한 페이지에 4개씩 나오니까 총 물건의 개수도 필요해요. 그럼 총 물건의 개수는 어떻게 얻느냐? const product count await prisma product count 이렇게 하면 프로덕트의 전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onst total 페이지 전체 페이지 개수는 product count 나누기 per 페이지 4개씩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다만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하나더라도 이 한 페이지를 전체 차지하잖아요. 올림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mass.sale 함수로 넣어주면 올림이 된 토탈 페이지의 개수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await을 2번을 하게 되거든요. 이 await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둘 다 기다리게 될 경우 하나가 완료되고 그 다음 거를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에 값을 가져오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await promise all 이 명령어를 주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한 번에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첫 번째 배열에 있던 결과값은 result 0 프로덕트를 갖고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값인 count는 네, result 1 이렇게 해주면 이 두 값을 한 번에 요청을 하고 먼저 들어오더라도 카운트를 먼저 구했더라도 기다리고 있고 이 값이 둘 다 왔을 때 그때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다리고 하나가 끝난 뒤에 또 하나가 기다렸던 걸 병렬적으로 수행해서 한 번에 다 끝났을 때 진행하도록 수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프로덕트와 프로덕트 카운트 그리고 토탈 페이지까지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값은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페이지네이션을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그러면 이 값들로 화면에 1, 2, 3, 4 같은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1, 2, 3, 4를 배열로서 받을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 볼게요. 이건 유틸리티 함수라서 util이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페이지 네이션 ts 아스트로 문법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연산만 필요해서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generate page numbers 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저희는 토탈 페이지를 하나 받을 거고요. 현재 페이지 값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밖에 쓸 거기 때문에 export const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반환하는 타입은 넘버의 배열 형태죠. 네. 스타트 페이지는 네, 현재 페이지 값이 몇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값이 넘어왔을 때 1보다 작을 수는 없어서 1이거나 혹은 더 큰 페이지를 갖고 오고요. 또 엔드 페이지는 토탈 페이지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값 중에 작은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값과 끝 페이지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배열을 만들어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배열 안에 1, 2, 3,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리스트에서 저걸 갖다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generate page numbers 토탈 페이지와 페이지 이렇게 갖고 오면 출력을 한번 해보면 화면에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화면에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 스타일도 주었고요. A 태그를 넣고 이제 링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링크는 페이지인데 페이지 넘버를 넣어주고 리스트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주소창에 넣어줬던 것처럼 넣어주면 실제로 1을 눌렀을 때는 1번 페이지로 가고요. 2를 눌렀을 때는 2번 페이지로 가요. 어느 정도 이제 동작을 하는 게 보이죠? 이쁘게 화면 가운데로 한번 정렬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포넌트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눌러보려고 했더니 대부바가 자꾸 가리네요. 요건 여기 보시면 하이드 툴바 명령어를 이용해서 숨길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하는 동안 잠깐 마진을 좀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가 넓어져서 이제 누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이제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페이지가 뭔지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 넘버와 현재 페이지가 같을 경우에는 링크를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땐 그냥 스판 태그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박스를 안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스타일로 가고 싶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고 반전을 시켜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전 버튼이랑 다음 페이지로 가는 또 버튼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페이지가 1보다 크다면 그대로 갖고 올게요. 1보다 클 경우에는 하나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똑같이 해주고 페이지 넘버 대신에 왼쪽으로 가는 버튼을 넣기 위해서 루시드 아이콘을 추가했었잖아요. 거기서 왼쪽 화살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만 왼쪽 아이콘은 이렇게 PXY 스타일로 패딩을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쁘게 나왔죠. 반대로 넥스트 버튼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넥스트 버튼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이때도 같은 걸 갖고 와서 페이지 다음 페이지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아이콘이 왼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Flex Justify Center 아이콘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센터가 안 먹죠? 필요 없는 속성은 제거를 해주고요. Flex Justify Center를 넣어줘서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지 않고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땐 하나씩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로 가면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리스트 페이지 안에 있으면 모듈화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별도의 컴포넌트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안에 new 파일 페이지 네이션 아스트로 리스트에서부터 갖고 올게요. 페이지 네이션에 넣어줬더니 없는 값들이 있죠. 그러면 이 값들은 밖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 넘버스 자체도 저희는 필요로 하니까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잘라내 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별도로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서는 이제 아까 다 지웠던 코드 대신에 페이지 네이션 두 개를 받았죠. 페이지와 토탈 페이지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임포트는 해와야겠죠.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이쪽 페이지네이션에 넣었고 그 코드를 갖고 와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